네, 오늘도 슈퍼맘리탄즈 1부는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슈퍼맘님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알찬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올해 또 새로운 직업 알려드려야 될 텐데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 직업 선정해 오시느라고 너무 힘드시겠어요.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쭉 하면서 사실 굉장히 네네. 많은 직업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또 저도 있고 또 수요일, 금요일 방송에 소개해 주시는 컨설턴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좀 뭔가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께 힘이 될 만한 네.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이면서 좀 전망이 좋은 뭐 이런 그러면서 직업들을 새로운 거. 찾으려고 하니까 네.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래요. 또 오늘 새로 준비한 직업 소개해 드려야 네네.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항상 여러 가지 요구사항 이렇게 맞춰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어떤 직업 살펴볼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해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몇 해 전부터 일본에서, 우리 가까운 나라죠. 일본에서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마을 만들기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다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면서 마을에는 노인들이나 이런 빈집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마을 자체가 좀 위기에 처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을 위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시골부터 우선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은 교토처럼 굉장히 큰 대도시에서도 이런 전통 마을을 살리는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외에도 뭐 시장 살리기라든가 지역 살리기, 전통 살리기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직업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네. 도시의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좀 경제적인 어떤 발전이라든가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그 도시를 다시 재생한다라고 해서 도시 재생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새로운 직업이네요. 네. 도시 재생 전문가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우선 이 직업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도시재생 전문가 하면 좀 네.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도시 자체를 예전에는 도시하면 우리 연상되는 단어가 특히 우리나라는 재개발,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셨을 텐데 네네. 이제는 도시의 어떤 그런 획일적인 그런 무조건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이런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이라든가 문화성, 역사성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살리고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은 높여주고 또 이런 공간을 좀 더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재창조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본 사례를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일본의 이와미 긴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마츠바 토미라는 분이 이 대표적인 도시재생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을 좀 어떤 일본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해만 지면은 귀신 나올 것 같이 이렇게 음산했던 마을 자체에 빈집들을 재생해서 네. 살기 좋고 쾌적한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고 이주했던 사람,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런 유도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수작업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드는 브랜드 군겐도라고 하는 그 브랜드 자체도 또 만들어가지고 이걸 네. 런칭을 시켜가지고 지역이 자생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마을이 발달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만드셨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 폐광 지역이었던 이 지역이 세계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이런 마을로 만드는 작업을 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도시재생 전문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도시의 가치를 높여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그 부가가치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까지 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나라에서 좀 해야 되는 그런 네.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도시 재생 전문가 이제 조금 개념이 잡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쪽에서의 전문가가 된다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개발에 앞서서 이 도시 재생 전문가들은 네. 개발하기에 앞서서 일단 기존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마을의 정보를 조사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그 지역을 탐방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특색이라든가 도시의 기능적인 면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네. 또 기존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양한 경로에서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기도 하고요. 네.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이 도시 재생의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 지역의 문제를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어떤 마을의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또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역할로 본다면 어떤 전문 컨설턴트로서 상담 기능도 하게 되겠지만 네. 또 이제 공간이나 컨텐츠를 어떻게 좀 기획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이런 어떤 업무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해주거나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뭐 컨텐츠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각 문화마다 그 지역마다의 어떤 역사나 특성을 살린 이런 컨텐츠나 인력을 그 계획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역할도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직업 소개와 또 하는 일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아직 딱 확실한 어떤 그런 게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좀 생소한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일본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도시 재생 전문가라는 직업이 다른 나라에서는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직업인가요? 도시재생이라는 이런 어떤 그 사업이라든가 단어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선진국 도시를 중심으로 좀 급속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전쟁을 치르고 굉장히 폐허가 되어 있고 공동화되어 있는 이런 도심들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재기능을 찾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주목하게 됐고요. 정책적으로 이때는 추진을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네네. 도시경제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경쟁력도 확보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쭉 추진을 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런 도시 재생 정책이라는 것을 도입한 나라는 영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컨설팅 그 전문 업체에 입사한 이 도시재생 전문가가 활동을 하게 되면 첫 해 연봉이 이제 한 18,000에서 22,000파운드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 네네. 또 지방 정부에 취업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18,000에서 22,000파운드라고 하면 한화로는 한 3,100 뭐 이 정도, 네네. 3천만 원 정도 이상. 그 이상이 되는 수준인데요. 네. 그럼 굉장한 전문직으로서의 인정도 받고 보수도 괜찮은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지금 도시재생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네네.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네.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 좀 들으시면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네. 전주 가보셨어요? 전주 저 가본 적은 없지만 잘 요즘 알죠. 좀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주에 유명한 그 한옥마을 조성 사업도 있었고요. 네네. 이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추진한 결과 매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연간 한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2006년도에 추진되었던 대전의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것에서는 달동네 같이 우리가 흔히 표현한 취약한 동네 있잖아요. 그런 네네. 곳들을 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비어있는 상가들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거나 네네. 또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거리들을 좀 벽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벽화마을 지금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화면도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네. 종로에 있는 이화마을이라든가 이 이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통해서 벽화마을로 재탄생을 했고요. 네. 또 부산에서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좀 쉽지 않은 어떤 이런 틈새 지역들을 좀 중심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12개 구에 한 190여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관광으로 되게 유명한 그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도 이런 사업들을 저것이군요. 통해서 네. 예,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림과 설명으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됐군요. 그렇죠. 네,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분들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도시재생 전문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소양의 소유자들이 더 적합할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도시재생 전문가라고 하면 사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나지만 투입되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이제 도시를 한번 어떤 내용으로 바꾼다고 하면 다시 회복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시선이 아니라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좀 안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분석적인 사고 능력이라든가 공간 지각 능력이 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요. 또 이제 특성을 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범주화하는 능력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혼자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들을 수 있는 뭐 협동심이라든가 자기 통제력, 혹은 원만한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좀 갖추신 분이라면 이쪽 일을 하시는 데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내가 이런 소양의 사람이라면 이 직업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 좀 짚어볼게요. 우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사실 도시재생 전문가도 제가 몇 차례 소개드렸던 좀 신생 직업에 속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렇게 뭐 어떤 과를 꼭 전공해야 된다거나 뭐 어떤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자연환경이나 어떤 인문적인 환경에 좀 골고루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지식이라든가 기반이 좀 갖추어져 있는 분들이 좋기 때문에 네. 관련된 전공으로 보자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도시공학과라든가 도시지역계획과 도시환경학과, 그다음 도시계획, 지역개발학과, 교통공학과 이런 그 학문들을 좀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조경학이라든가 건축학, 경영학, 사회학 이런 것들을 좀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이쪽 업무에 조금 더 빠르게 적응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 별도의 과정이 양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대학이라든가 이런 문화기획 전문 교육단체에서 문화기획과정이라는 것을 좀 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네. 지금 나와 있는 교육기관으로는 성공회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그리고 다음 문화기획, 한겨레 문화학교 이런 곳들에서 관련된 교육을 좀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역사적인 특징,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네. 그 능력과 지식이 좀 필요한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앞서서 특별한 뭐 전문 뭐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학과 이런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혹시 자격증도 없는 건가요? 네. 현재는 지금 정리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국토교통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네. 2013년도 6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총리실 산하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창설을 하고 네. 도시재생 그 재원을 마련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 이런 것들이 13곳 정도 선정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런 지방의 어떤 연구원이라든가 대학 등 이런 거점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앞으로 양성할 계획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장 찾기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뭐 요즘에는 그 정보 공개가 다 되어 있잖아요. 공공기관 네네. 홈페이지도 있고 이런 학교라든가 문화 관련 교육기관 사이트 등을 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좀 얻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곧 자격증이나 인증 제도가 마련될 것 같은데요. 이런 네네. 움직임이라면. 네, 그래서 여러분 좀 발빠르게 움직여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쪽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은요,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쪽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이제 좀 제가 아울러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네네. 것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도시 재생 사업도 있겠지만 문화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의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일들 그리고 각종 마을 사업이라든가 요즘 사실 마을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 다양한 지역의 축제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 이런 곳들에 좀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좀 끝으로 여쭤볼게요. 일단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재생돼야 될 도시가 더 많아질 거란 생각에 네. 전망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서울만 해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 지역, 뭐 재건축 지역, 뉴타운 이런 걸로 지정되면 대박이다, 뭐 맞아요. 로또 맞았다 이렇게 네. 말하던 거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네. 지금 지정됐던 지역들도 많이 없어지고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시의 어떤 하드웨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 종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창신동 쪽에서도 처음에 재건축 재개발로 지정이 되었던 것들이 이런 도시 재생지구로 지역이 돼서 서울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양한 어떤 기념관, 그 백남준 씨 생가를 중심으로 한 기념관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사업들을 네. 개발하면서 무조건 헐어버리지 않고 지역을 살리는, 되살리는 기능들을 회복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 이후에 좀 마구잡이로 개발되었던 이런 도시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히려 또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왔던 농촌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이런 그 도시 재생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망은 네네. 굉장히 밝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밝은 전망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 도시재생 전문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꿀 정보 하나 가득 담아온 조영주 캐스터 불러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오늘도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 1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래요.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오늘도 경단년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맞벌이 부부와 관련된 설문조사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들의 가사노동 부담은 비중은 동등하게 하되 육아만큼은 아내가 전담하거나 아니면은 아빠와 엄마가 반반씩 나누어서 분담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벼룩시장 구인구직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이 맞벌이 직장인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49.3%가 가사노동의 분담 비중은 동일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어서 업무가 더 한가한 쪽이 한다가 25.1%, 비중이 네. 아내가 한다가 21.1%,
남편이 한다가 3.1%, 급여가 급여가 더 적은데요. 적은 쪽이 네. 한다가 1.3% 순으로 가사노동의 부담이 아. 맡겨져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네, 또 육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요, 무조건 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53.3%로 가장 많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아내가 전담해야 한다는 대답도 46.7%가 됐고요. 네. 반면 육아 분담을 남편이 전담해야 한다, 남편이 다 해야 한다라고 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그래요? 없었습니다. 네. 아, 네. 네. 이게 여자 쪽에서도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는 거죠. 아, 뭔가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네. 그래요. 그래도 이 정도의 인식의 변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이제는 가사 분담을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온 것 같은데요. 네. 또 여전히 이제 여자 쪽에 좀 쉬워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가사노동 분배 방식에 대한 질문이 또 이어졌는데요. 네네. 82.4%가 청소는 남편이, 또 요리는 아내가 하는 식으로 각자 잘하는 분야를 분담하는 것이 좋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또 무조건 반반씩 공평하게 분담하자라는 의견은 17.6%에 그쳤는데요. 또 맞벌이의 이유를 알아봤더니요, 경제적인 이유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는 무려 86.8%가 외벌이로는 힘들다, 경제적인 이유로 맞벌이를 해야 한다라고 답했는데요. 네. 특히 남성의 86.1%와 여성의 87.1% 모두 경제적인 이유로 맞벌이를 원하고 있었고요. 네네. 그런가 하면 각자의 꿈과 자아 실현, 또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맞벌이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3.2%뿐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현재 실태를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그런 통계였던 것 같네요. 그래요. 다시 한번 외벌이로는 특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든 게 요즘의 현실인데요. 네. 이런 조사들이 부디 좀 경종을 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좀 보완해주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또 다른 내용이네요. 네, 이번엔 또 다른 통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15 가족 실태 조사 결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부부 더하기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네. 부부 더하기 미혼 자녀 더하기 부모로 오. 구성된 3대 가족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그래요? 나타났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육아와 전셋값 등 이 거주비에 대한 부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조사에 따르면 3대 가족은 5.7%로 2010년에 4.9%였던 것과 비교해서 0.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같은 현상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2014년에 실시한 통계청 조사에서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43.9%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47.5%로 조금 더 많게 집계가 되면서 이들의 육아 부담을 우리 할마 할바 예, 부모님 세대가 부담을 하시면서 네네. 3대 가족이 대가족으로 늘어나게 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육아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렇게 분담해 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사는 집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수치로 또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다면서요? 네, 네. 2015 가족 실태 조사 결과 중에 이번에는 만 12세 이상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보호자 없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나 홀로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이나요? 네, 생각보다 많죠. 네네. 네. 그래서 안타까움과 쓸쓸함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데요. 자,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둔 응답자 16.8%가 방과 후에 아이가 1시간 정도 혼자 있게 된다라고 답했고요. 네. 10.3%는 2시간 정도 보호자 없이 시간을 보낸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또 4시간 이상도 있었는데요. 무려 4.3%나 됐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한부모 가족의 자녀 중 63.7%는 학교 수업 후에 돌봐주는 인력이 없어서 돌봄 공백이 상대적으로 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래서 더욱더 이런 나홀로 아동들은 주로 학교 후부터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뭐 사실 이런 수치 보면서 어머어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은 나 홀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학원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나마 낫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막 꼭 학습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시간을 때우려고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좀 진짜 어떻게든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 있으면 바로 또 그래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주 씨.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소식 남겨져 있네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마지막으로는 서초구에서 전해온 훈훈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난해 서초구에 들어선 반딧불이 센터가 새로운 풍경을 또 자아내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다세대와 연립주택 밀집 지역에 설치된 이 반딧불이 센터는 공동 육아 공간, 공구 대여소, 무인 택배함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반딧불 센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돌아온 동네 아이들이 찾아와서 키즈 카페가 되기도 하고요. 네. 저녁에는 또 직장과 학교에서 돌아온 어른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네네. 이 각종 생활 도구를 빌리러 오는 경우도 잦다고 하는데요. 드라이버 같은 소소한 도구부터 전동 드릴이나 사다리 등 일반 가정에서 좀 갖추기 힘든 도구들을 무료로 또 빌릴 수가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곳에서는 치안센터가 또 밤에 운영이 되는데요. 주민들로 이루어진 3인 1조 야간 순찰대가 반딧불이 센터를 거점으로 매일 밤 순찰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밤 늦은 시간에 여성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까지 바래다주는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딧불 센터. 네. 네, 전국에 정말 더 많이 우후죽순으로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확인해봤고요. 이제 영주 씨께서 엄선해온 취업 정보도 나눠주셔야죠. 네,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해온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 지금 전해드릴게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금정개발에서 직업상담사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44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6일 근무에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번 채용권에서는 서류 전형이 따로 없는데요. 따라서 이력서 한 통 준비하신 뒤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또 직접 방문 접수하시게 되면 곧바로 면접 전형에 응시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한우리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대졸 이상인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월 17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6년 2월 19일 마감합니다. 주 5일 근무에 서류 전형에는 준비하실 게 좀 많은데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그리고 자격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우편 접수하시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면접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한 부일정보링크 주식회사에서 인바운드 상담사를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고졸 이상의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월 16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6년 2월 18일 마감합니다. 자, 이번 채용권은 장애인 병행 채용이 되겠고요. 주 5일 근무, 준비하실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이메일 통해서 서류 접수하시면 면접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경단여 뉴스와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로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네, 영주 씨 잘 들었습니다. 새해가 돼서도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이렇게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찬히 둘러보시고요. 딱 맞는 직업이다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주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